여러분의 건강한 행복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러 닥터 이윤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노족이라는 말 아시나요? 노노족은 아니다의 영어 표현인 노와 한자 늙을 노의 노를 합친 단어로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이 노노족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원 씨는 혹시 노노족으로 늙어갈 자신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장원입니다. 저도 노노족이 되기 위해서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와 달리 실행도 하지 않은 채 노노노만 외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네, 저도 왠지 좀 찔리는데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건강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포에버 성형외과 정혜진 원장님, 그리고 INU 한과 류익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표정주름이라 불리는 눈가주름부터 코 옆에 생기는 팔자주름까지 노안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름. 동안이 되고 싶다면 얼굴의 주름부터 활짝 펴자. 40대 후반이 넘으면서 찾아오는 눈의 노화 현상, 노안. 흐릿하고 침침해진 눈, 더 이상 참지 말자.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세월의 불청객, 노안과 주름에 대해 알아본다. 흐르는 세월 앞에 나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침침해지는 눈, 하나둘 늘어가는 주름 앞에서 담담해지는 여자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이다 보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이 들고 싶은데요. 영 불가능하겠죠? 이미 벌써 늙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맞서기보다는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거울 앞에, 남들 앞에 당당해지자고요. 네,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법, 아마 이분이 알려주실 것 같네요. 인생의 나이테라고 불리지만 여성들에겐 지우고 싶은 세월의 흔적이죠. 주름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정혜진 원장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주름 펴고 자신감을 되찾자. 성형외과 전문의 정혜진 원장. 최근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인구수가 대한민국이 1위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름다워지고 어려지는 부분에 예전보다는 부담 없이 접근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노안의 경우는 약간의 노력으로 개선될 만한 사항들이 아니어서 많은 꽃중년을 꿈꾸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안의 가장 큰 적은 주름입니다. 첫째로는 이마주름과 미간주름과 눈가주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름은 피부의 노화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 잦은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눈꺼풀의 처짐이나 안검하수 또는 시력 저하 등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로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의 늘어짐으로 생기는 주름들입니다. 제일 나이 들어 보이게끔 만드는 주름 중 하나로 늘어진 부분을 절제해내거나 국소적인 레이저 시술로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의 돌출 등이 동반되어 있다면 같이 제거해줘야 충분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코 옆에서 입가로 생기는 깊은 주름인 팔자주름과 입가 옆에서 밑으로 진행하는 입가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채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늘어짐을 해결해주기 위해 피부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헤어라인 앞쪽부터
귀 앞쪽으로 피부를 절제하여 당겨주는 안면 거상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선의 발달이 다른 곳보다 부족하여 쉽게 생기는 목주름이 있습니다. 목주름은 많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의 고민으로 실제로 해결이 다른 주름에 비하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주름의 생성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습을 위하여 항상 얼굴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하며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등의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장시간 앉아있을 때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다면 이러한 주름의 진행을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동안, 적절한 진단 및 치료로 모두 다 동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한 번쯤 관심 가져봤을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톡스와 필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얼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적인 주름, 하나는 정적인 주름인데요. 동적인 주름은 말 그대로 표정의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주름이고요. 정적인 주름은 표정의 변화가 없어도 항상 만들어져 있는 주름입니다. 보톡스는 작용의 원리가 근육에서의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해 주기 때문에 동적인 주름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정적인 주름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항상 있는 팔자주름. 이런 부분들은 볼륨감을 채워서 안쪽을 띄워주지 않으면 주름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이런 주름들에는 필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가끔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신 분들을 보면요, 표정이 굳어서 제대로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부작용인 건가요? 부작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이 눈가주름들은 너무 과다한 보톡스를 시술을 받으시면 웃을 때 미소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주름을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름을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 하면 주름이 왜 잘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자외선 때문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아침에 한 번 바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작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습 관리가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 관리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즐겁게 행복하게 규칙적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표정도 평소에 많이 안 지어야 되는 건가요? 쓸데없는 표정은 안 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들이나 눈을 이렇게 치켰던 행동들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주름이 없는 피부 누구나 꿈꾸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시술을 결심하셨을 때에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눈에 찾아오는 노화 현상이죠. 노안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류익희 원장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노안, 피할 수는 없어도 극복은 가능하다. 안과 전문의 류익희 원장. (40대) 중반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눈의 노화가 노안입니다. 평소 시력이 좋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혹은 안경 없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눈이 나쁜 분들도 그 누구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노안은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와 같이 근거리 작업의 시간이 부쩍 늘어나면서 40대가 아니라 30대의 환자들도 젊은 노안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기도 합니다. 노안은 기본적으로 눈 속의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생기는 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현상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30대 후반까지는 수정체가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원하는 거리에 즉각 초점을 맺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노화가 오기 시작하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백내장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우리는 노안을 분류할 때 백내장이 없는 노안과 백내장이 동반된 노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없는 노안의 경우에는 대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의 연령에 나타납니다. 대개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노안을 진단받으면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돋보기를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백내장이 이미 와 있는 노안의 경우에는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의 연령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백내장까지 오게 되면 모든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하며 집중력이 떨어져서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생기고 낙상의 위험도 많아지는 것이 백내장성 노안입니다. 이미 발생한 백내장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이때 제거된 백내장의 빈 자리에 다초점 특수렌즈를 넣게 되면 멀리 보는 시력과 가까이 보는 시력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안정된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본인에게 아주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안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노안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눈 상태를 확인하고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안경 없이 그리고 돋보기 없이 활력 넘치는 젊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득 어머니의 나이를 실감하게 될 때가 신문을 볼 때나 핸드폰을 보실 때 이렇게 가까이 보시다가 멀리 실눈을 뜨실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참 희망적입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관 중에서 유독 눈이 노화가 빠르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노화가 오기 전까지는 멀리, 중간, 가까이를 보기 위해서 눈 속의 수정체가 끊임없이 두께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조금 일찍 발생하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노화가 조금 일찍 오는 것이 사실이죠. 노안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희망적인데요. 그래도 수술을 통해서 좀 개선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술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노안이 해결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안 해결이 어려운 분들이 생깁니다. 눈 속에 다른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백내장을 제외한 녹내장, 황반변성처럼 눈에 시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층의 분들의 눈의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눈의 건강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작은 화면의 모니터나 핸드폰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의 핸드폰 혹은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50분 정도 작업을 하신 뒤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눈을 감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먼 산이나 푸른 하늘을 좀 봐서 눈의 초점을 순환시켜 주시는 것이 눈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 24시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눈. 후회하기 전에 보다 먼저 우리 눈의 건강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불행하냐? 1000명 중에 512명이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하라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요.
어쩐지 녹화를 앞두고 장원 씨가 잠이 들어버렸네. 이제 녹화해야 되는데. 일어나요, 장원 씨. 아유, 깜빡 졸았네. 몇 시야, 이거. 늦었어. 부딪혔어.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 혹이 났나? 어지럽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부딪힌 부위를 얼음 등으로 냉찜질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안정을 취할 때에는 베개를 베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가 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증,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 지나도 구토와 두통이 생기면 신속히 병원에 간다.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먹으면 의사가 파악하기 힘드니 먹지 말고 병원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저 장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의 닥터룸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김영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아주 웃는 모습도 예쁘시고 참 인자하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닥터룸엔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50대 되면서부터 눈이 침침해서 이것저것 뭐 TV 시청을 하던가 뭐 다른 거 보고 이러면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름살이 자꾸 이제 잔주름이 더 굵어져요. 그래서 뭐 눈 주위랑 이마 같은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뭐 서로 얘기들 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특히 젊었을 때는 한미모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실감하게 될 때 있으신가요? 그럼요. 실감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제가 아침에면 이렇게 거울 보고 화장하려고 이제 앉아있으면은 주름살 때문에 신경 쓰여, 눈 침침해서 신경 쓰여 이래가지고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내가 이거 더 늙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셨나요? 50대 초반부터요. 50대 초반부터 이제 눈 건강을 또 신경을 쓰셨는데요. 아까 피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피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름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던가요? 이마요. 이마. 이마하고 눈 사이 주름이 제일 신경 쓰이는데요. 그게 세월 가다 보니 더 굵어지더라고요. 좀 잔주름이 더 굵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어떻게 예쁘게 좀 해보고 싶고, 예쁜 것보다도 주름살 좀 펴보고 싶고 이러는데 사실은 무서워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네, 주름 중에서도 이제 이마와 눈 사이 주름이 가장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어보면 우리 주위의 어머님들과 크게 또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김영애 의뢰인이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거실에서 TV 시청이 한창인 오늘의 의뢰인. 딸들이 모두 가정을 꾸려 나간 뒤로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의뢰인. 그런데 나이가 들며 떨어진 시력 때문에 이마저도 안경 없인 힘들다는데. 생활하는데 이런 거 볼 때는 불편해요. 아무튼 뭐 화장실에 가서 샴푸 같은 거 볼 때도 그 샴푸 이렇게 또 샴푸인지 린스인지 그 확인이 안 되니까 돋보기 갖고 와서 보고 쓰고 확인하고. 이때 휴대폰으로 도착한 문자. 혹시 딸이나 소녀에게서 온 소식이 아닐까 반가운 듯 휴대폰을 열어본다. 그런데 문자를 확인하기 전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돋보기로 바꿔 쓰는 의뢰인. 휴대폰 볼 때는 그냥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돋보기 안 쓰면. 돋보기 쓰면 머리도 안 아프고 선명하게 보이고 글씨도 쓸 수 있고. 근데 돋보기 안 쓰면은 텔레비 볼 때 안경 벗고 돋보기 갈아 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도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갈아 끼는 거예요. 편하니까. 딸에게 온 문자를 받고 외출 준비에 나선 의뢰인. 그런데 거울에 시선이 묶인 듯 자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주름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보면 또 생긴 것 같고 잔주름도 더 굵어지고 불편함은 아직 못 느끼지만 미간상 눈이 처져 있으니까는 하고 싶은데 또 내가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딸과 손녀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가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인 의뢰인. 의뢰인이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김영애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돋보기와 안경을 이렇게 번갈아 끼시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경은 시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쓰시게 되는 거고요. 안경을 안 쓰게 되면 이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쉽게 충혈이 된다거나 눈이 막 빡빡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배제한다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걱정하셨지만 피부가 좋은 편이신데 왠지 주름 고민되셔서 따로 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 주름 관리법 혹시 평소에 하는 거 있으신가요? 평소 주름 관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저녁에만 그냥 깨끗이 세안하고 뭐 수분크림 같은 것 정도 바르고. 수분크림 네. 저도 열심히 바르는데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 우리 주름 이야기하면 피부 타입 이야기하는데 혹시 건조한 편이세요? 아니면 좀 지성에 가까우신가요? 건조한 편이에요. 건조한 편이시군요. 어쩔 때면 까칠까칠하고 막 들어요. 일어나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까칠할 때가 있고 저녁에 수분크림을 담뿍 바르고 자면은 좀 촉촉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신경이 쓰여요, 그냥. 네, 정혜진 원장님, 사실 저도 건성이거든요. 왜 주름이 피부 타입과 관련이 있다. 좀 건조하면 주름이 잘 생긴다라고들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주름은 피부의 탄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피부의 보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성인 피부들은 이 보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인 피부들이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지성인 피부보다도 훨씬 더 주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실제 나이가 58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눈과 피부의 나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0대 중반으로 생각이 들어요. 60대 중반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의뢰인이 생각하는 눈과 피부의 나이가 맞을지 저희가 미리 전문 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뢰인의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성형외과 상담이 실시됐다. 표정에 의해 생기는 주름과 함께 표정과 상관없이 생기는 주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피부 처짐과 주름의 깊이를 기계를 이용해 정밀하게 측정. 또 다른 기기를 이용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정도와 수분, 탄력 정도를 알아봤다. 안과로 자리를 옮겨 노안에 관한 문진을 실시했다. 시력을 측정해 근시와 난시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알아봤다. 안압을 검사하고 눈 CT를 촬영해 각막과 망막, 시신경에 이상은 없는지,
녹내장이 오지는 않았는지를 검사했다. 현재 쓰고 있는 안경과 돋보기에 도수가 잘 맞는지도 검사했는데 의뢰인의 피부와 눈 건강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김영애 의뢰인이 이렇게 전문 검진을 받고 오셨는데요. 성형외과에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이전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몇 번 가보고 싶었지만 그냥 불안하고 무서워서 성형외과 그러면은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사실은 원장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하니까 별 무서운 건 없고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도 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원장님, 실제로 의뢰인의 나이대 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편인가요? 네,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의뢰인의 나이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요. 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만큼 동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의뢰인께서 안과를 방문해서 노안 검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노안 말고도 우리 의뢰인 나이대 분들이 노화로 인해 오는 그런 질병 중에 주의해야 할 안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안을 제외하고 우리가 연령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질환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인데요. 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40대가 넘어가시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타 사항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이 눈을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건강검진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고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보톡스를 한참 많이 맞다가 계속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살이 더 생긴다고.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톡스를 맞다 그만 맞았을 경우에 사실 주름이 더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내가 예뻐졌던 모습을 경험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시각적으로 내가 더 주름이 많아졌다라고 느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름이 더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주름 이미 생긴 주름을요, 보톡스 안 맞고 집에서 화장품이나 뭐 그런 것들로 개선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마사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갖고도 뭐 도움이 되는지. 화장품이나 마사지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약간의 효과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름을 해결해 주거나 주름을 없애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또 좀 뭐 주위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친구들 모이면 막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계속 맞다 보면 그게 막 몰려가지고 다음에 늙으면 더 늙으면 몰려가지고 더 얼굴이 이상해진다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불안하고. 이제 보톡스와 필러의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보톡스는 체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몰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제 필러 같은 물질들이 체내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데 그거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체내에서 흡수되고 없어지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필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없어지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가끔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 필러 화장품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은 보톡스 한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필러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한 화장품들이 실제적으로 필러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필러는 피부 안쪽에 볼륨감 있는 물질을 넣어서 볼륨감을 주는 건데 실상 화장품을 발라서 그게 피부 안쪽으로 침투해서 볼륨감을 주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톡스를 네. 시술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네. 보톡스를 있나요? 시술 받으면 안 되는 분. 네. 네. 보톡스는 일단 이제 주사 바늘로 찔러서 몸속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바늘이 찔렀을 때 일정 부분 이제 출혈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혈액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보톡스는 몸속에 들어가면 근육에서의 신경 전달을 막아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시켜 주는 건데 원래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14살이 안 된 우리 소아들,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피하는 게 꼭 좋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혜진 원장의 처방은 공식 허가나 인증받지 않은 시술은 피할 것. 보톡스나 필러 시술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할 것. 눈이 양쪽이 다 시력이 다르면 노안이 빨리 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시력의 차이 때문에 노안이 더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노안이 오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눈이 좋든지 나쁘든지 양쪽에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에 관계없이 노안은 나이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난시는 어떤 건지, 근시는 어떤 건지. 네, 근시는 기본적으로 멀리가 잘 안 보이는 시력을 말하고요. 난시는 물건들이 좀 비쳐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근시가 있을 때는 노안이 좀 천천히 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안은 나이에 따라서 그냥 생기는 건데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노안이 오더라도 증상을 조금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안이 실제로 늦게 온다고 보기보다는 노안의 증상을 좀 늦게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돋보기 쓰면 자꾸 썼을 때는 편한데 잠깐은 괜찮은데 뭐 한 5분 이상 넘어가면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진짜 머리 아프면 돈이 엄청 많이 나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 돋보기 착용이 아무래도 눈에는 조금 더 힘든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눈이 좀 편하고자 쓰는 건데 도수가 멀리 보는데 맞춰진 게 아니고 가까이 보는데 도수를 맞춘 거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면서 멀리, 중간, 가까이를 자꾸 보다 보면 눈에 과도하게 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눈에 피로가 오니까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통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돋보기는 사용법 그대로 가까운 거 볼 때만 쓰시도록 하시고 눈이 만약에 쉽게 피로해지면 돋보기를 좀 벗고 5분, 10분 정도 쉬시는 게 돋보기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노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르나요? 연령에 따라서 노안은 언제쯤 하는지. 네, 시작이 되면 바로 수술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연령이라든지 노안이 온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시기를 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노안이 오기 전이라도 노안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자 하면 노안 시술을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노안이 많이 진행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노안을 교정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시기나 나이는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돋보기 썼다고 하니까 자꾸 불편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많이 무섭거든요. 네, 시술 시간이 5분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에 노안 시술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 같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과 전문의 류익희 원장의 처방은 근시가 있으면 노안 증상을 늦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돋보기는 가까운 곳을 봐야 할 때 잠깐씩 착용할 것. 노안 수술은 연령이나 노안 정도와 상관없이 가능하나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할 것.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앞에는 지금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는데요. 어떤 불이 밝혀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애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주름살 때문에 신경 쓰여, 눈 침침해서 신경 쓰여 이래가지고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내가 이거 늙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주름은 피부의 탄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실명을 허가받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가끔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돋보기 착용이 아무래도 눈에는 조금 더 힘든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12월을 반짝반짝 빛내는 최고의 기념일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성탄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요. 크리스마스 필수 아이템, 특별한 포장법부터 트리용품,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까지. 라이트 앤 조이 크리스마스 대작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가장 맛있는 계절 겨울.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을 타고 최고의 맛이 찾아왔다. 겨울 바다를 품고 제맛을 내기 시작한 생선들. 한 그릇 뚝딱의 놀라운 마법이 시작된다. 겨울 바다를 즐길 준비를 하시라. 오 미스커리 펄떡펄떡 겨울 바다의 맛. 김영애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네, 초록불과 빨간불이 이렇게 하나씩 나왔는데요. 예상하신 표정인가요? 아니면 좀 의외이신가요? 많이 무서운데요? 불안하고. 지금 좀 무서운 마음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눌러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류익희 원장님, 아니 지금 빨간불을 눌러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경고등을 밝혀주셨나요?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시행하신 검진 소견상 너무 젊어서부터 시력이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노안이 이미 진행이 되었던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눈에 시신경의 변화가 약간씩 관찰이 되었고요. 왼쪽 눈에는 황반에도 이상 소견이 살짝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질병이 있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관찰이 꼭 필요한 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시라는 의미로 빨간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주의의 의미로 이렇게 빨간불을 눌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혜진 원장님, 네. 밝은 표정으로 지금 눌러주셨거든요. 네. 여쭤볼게요. 우선 의뢰인의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습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탄력도 좋은 편이시고, 물론 고민하고 있는 이마와 미간의 주름이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 부분 진행된 상태는 맞는데요. 동년대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인상과 잘 조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미간과 이마의 주름이 전체 인상을 해칠 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초록불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찾아오는 눈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식품이나 영양 섭취를 통해서 늦출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E, 그다음에 루테인 등은 눈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영양분입니다. 평소에 채소류, 견과류,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같이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많이 챙겨 드시고요. 자외선은 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끼신다든지 자외선 차단 안경을 꼭 착용하셔서 자외선이 우리 눈을 괴롭히는 것은 좀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정혜진 원장님, 그럼 우리 의뢰인이 주름 걱정 없이 앞으로 환하게 웃으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유익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은 눈 건강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항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지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3-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습관들이 중요하십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습 관리가 중요한데요. 항상 잘 하시는 것처럼 주무시기 전에 수분크림 듬뿍 바르시고 또 보습 관리들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김영애 의뢰인, 지금까지는 자식들 키우시느라 본인을 꾸미고 관리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셨잖아요. 이제는 자식분들도 멋지게 장성하셨으니까 스스로에게 시간 더 많이 투자하시면 훨씬 아름다워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투자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나도 뭐 눈도 눈에 좋다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먹어보고 또 주름살도 조금이라도 덜 가게 뭐 수분크림 같은 것도 듬뿍 더 바르고 또 가능하다면 또 한번 내원도 해보고 싶고요. 네. 사실 제 눈에는요, 의뢰인의 노안이나 주름은요, 세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다가 좀 더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웃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빵긋하면서요.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아우. 네, 의뢰인의 미소에 제 마음도 녹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애 의뢰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알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업 트레이너 김태환입니다. 허리와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허리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체로 등 뒤에 기다란 막대기를 붙여줍니다. 등과 골반을 막대기에 붙이고 상체를 숙여주는데요. 다시 돌아올 땐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선자세로 돌아옵니다. 상체를 펴서 내려가지 않고 허리만 숙이면 등과 골반이 막대기에서 떨어지는데요. 이 점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집중해서 운동합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관리에 대한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유아러 닥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또 건강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